자,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그리는 로보택시의 큰 그림이 드디어 명확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23일 삼성이 무려 8년 만에 조 단위의 대형 인수 합병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삼성이 찍은 곳은 바로 독일, 그리고 자율주행이었다라는 그 소식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왜 품귀 현상인지 아십니까? 칩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다 만들어진 칩을 포장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꽉 막힌 병목 현상을 뚫겠다고 우리의 SK 하이닉스가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까지 오늘 이 거대한 승부수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공개된 테슬라의 무선 충전 특허, 그거와 그리고 내부 직원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FSD 개발 차량의 유출 화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테슬라가 최근에 공개한 특허 하나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특허가 바로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이버캡이나 로보택시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사람 손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그런 건데요. 주유소처럼 그 주유총을 꽂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바닥에 주차하면 충전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동안 무선 충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전기를 공중으로 쏟아보니 전기가 줄줄 새는 누설 전류가 발생하고 이게 전자 부품을 망가뜨리는 그 노이즈를 만들어서 위험하다는 거였죠. 근데 테슬라가 이번 특허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기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불균형 듀티 사이클, 그런 이름의 기술인데요. 어려운 단어 다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기존 방식이 전기를 보낼 때 정박자로 쿵짝쿵짝 하면서 50대 50으로 보냈다면 이 과정에서 전압이 튀고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 리듬을 바꾼 거예요. 50대 50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60대 40 혹은 80대 20으로 박자를 쪼개서 보내는 거죠. 마치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처럼 이 불균형한 리듬이 새어 나오는 전기와 소음을 서로 상쇄시켜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전압이 요동치지 않고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평평해지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누설 전압이 거의 0에 가깝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아주 똑똑합니다. 차가 좀 삐딱하게 주차됐거나 배터리 상태가 다르면 알아서 가장 안전한 모드로 전환해서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 기술은 모델 Y 같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압을 1000V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덩치 큰 사이버 트럭이나 트럭인 세미 트럭까지도 무선 충전으로 돌리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셋째, 효율인데요. 전기를 켰다 껐다 하는 횟수를 줄여서 열이 덜 납니다. 열이 덜 난다는 거는 낭비되는 에너지 없이 배터리로 쏙쏙 다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 테슬라는 사람보다 빨리 충전하면서도 집 콘센트보다 안전하고 또 조용한 완전 무인 충전 시스템을 완성한 거예요. 사이버캡을 위한 하드웨어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겠죠. 두 번째 소식은 정말 흥미로운 사진이 유출됐는데요. 테슬라 FSD를 개발하는 테스트 차량 내부 사진이에요. 운전석에 우리가 못 보던 그 화면이 두 개가 달려있고 그 안에 수많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GTK, 즉 AI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채점표입니다. 많은 분이 테슬라는 그냥 데이터만 많이 모으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버튼들을 보면
되게 소름이 돋아요. 테슬라가 도로 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화면 속에 있는 버튼 이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제가 준비한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분석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COW, 카우, 즉, 소라는 버튼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도심에서는 소를 볼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하지만 테슬라는 시골길이나 외진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소 같은 동물까지 AI가 헷갈려하지 않도록 엔지니어가 직접 야, 이건 소야, 피해 라고 입력해주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차일드, 그 어린이 버튼도 있는데요. 어른과 달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분류해서 또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파임, 그 싱크홀 같은 그런 도로 파임이나 또는 도로 잔해물 그런 버튼도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덜컹거리면 승객이 당연히 불안해하겠죠. 포트홀이나 또 떨어진 타이어 조각까지 인식해서 부드럽게 피해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거는 비보호 좌회전 버튼인데요. 운전 초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비보호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죠. 근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 난코스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따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희귀 물체라는 그런 버튼도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평생 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이상 물체들, 뭐 AI가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할 만한 그 1%의 상황까지 집요하게 찾아내서 학습시키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테슬라는 한쪽에서는 그 불균형 듀티 사이클이라는 혁신적인 특허로 로보택시가 24시간 쉬지 않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무선 충전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로 위에 뭐 소나 동물부터 포트홀 또는 비보호 좌회전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을 AI에게 과외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경쟁사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가상 공간에서 운전을 가르칠 때 테슬라는 실제 도로의 흙먼지를 마시면서 진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죠.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테슬라만의 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2017년에 삼성이 오디오로 유명한 하만을 인수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번 인수도 바로 그 하만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하만이 독일의 전장기업인 GF라는 회사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인수 금액만 무려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GF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이고 또 삼성이 산 에이다스 사업부가 뭐길래 이렇게 큰 돈을 썼을까요? 우선 GF는 1915년에 설립돼서 100년이 넘는 독일의 전설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변속기나 세시, 그러니까 자동차 뼈대나 구동장치 그런 건데요. 그런 것 같은 기계적인 부품부터 최첨단 전자장비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 곳이에요. 삼성이 이번에 가져온 건 GF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핵심 알짜배기인 에이다스, 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죠. 에이다스라는 말이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차들은 다 있는 그런 차가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울려주고 또 앞 차량을 박을 것 같으면 알아서 멈춰주고 그런 자율주행의 기초가 되는 안전 기술들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이 GF는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스마트 카메라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절대 강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삼성은 이미 그 인포테인먼트나 카오디오 같은 그런 거는 잘하고 있는데요. 굳이 왜
2조 6천억 원이나 주고 카메라 기술을 사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동차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자동차는 기능 하나마다 반도체가 하나씩 따로 붙어 있었거든요. 창문 내리는 칩이 따로 있고, 또 에어컨 칩이 따로 있고, 엔진 칩이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있었는데요. 이걸 분산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이 판이 다 뒤집혔습니다.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 하나가 차의 모든 기능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죠. 이걸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OS 업데이트 하듯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도 차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삼성은 이미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이 있고요. 또 하만을 통해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기술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번 인수로 자율주행의 핵심인 눈이죠. 카메라와 또 두뇌, 에이다스 제어기 같은 그런 기술까지 확보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자동차의 눈 그리고 귀, 두뇌를 모두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이거 하나면 자율주행 차 뚝딱 만든다 하고 통합 솔루션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도 아주 좋은데요. 하만은 삼성에 인수된 이후 매출이 2배로 뛰었고요. 이미 아우디나 BMW 같은 명차들의 삼성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에이다스 시장은 2035년까지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거라고 하니까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인수는 삼성이 우리는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차의 핵심 두뇌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어 보이고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삼성전자. 과연 이 승부조가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우리가 쓰는 AI 반도체,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호퍼죠. H100 같은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여정을 거칩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미국에서 하죠. 그럼 그 설계를 가지고 TSMC가 대만에서 칩을 만듭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엔비디아 칩, GPU죠. 이 엔비디아 칩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HBM이죠. 이거는 아직 따로 국밥이에요. 이 둘을 아주 정밀하게 딱 붙여놔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AI 가속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둘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곳이 전 지구상에 딱 한 군데, 대만의 TSMC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 전 세계 모든 주문이 대만 TSMC로 몰립니다. TSMC 포장실, 전문용어로 패키징 라인이 터져 나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칩을 팔고 싶어도 TSMC가 우리는 손이 모자라다. 6개월 기다리세요. 하면 끝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가 그럼 우리가 할게 하고 손을 든 겁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공장은 단순히 메모리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SK하이닉스 역사상 처음으로 패키징까지 직접 하는 시설입니다. 도대체 이 패키징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전문 용어로는 2.5D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최고급 도시락을 만든다고 상상해보면 여기서 밥은 엔비디아의 GPU고 반찬은 SK하이닉스의 HBM입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반찬, 그러니까 HBM만 잘 만들어서 대만의 TSMC 식당으로 보냈는데요. 그럼 TSMC가 밥이죠. 그러니까 GPU 옆에 반찬을 아주 이쁘게 정밀하게 담아서 도시락을 완성했죠. 이거를 CoWoS, 그러니까 CoWoS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미국 인디애나에 짓는 공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찬, HBM도 미국에서 바로 만들고 옆에 주방, 그러니까 패키징 라인도 차려서 밥이랑 반찬을 직접 도시락에 담아주겠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아주 얇은 판 위에 GPU와 또 HBM을 나란히 올리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로 연결하는 건데요. 이게 반도체 공정만큼이나 어렵고 정밀한 기술이에요. 이게 왜 SK하이닉스에게 엄청난 기회일까요? 첫 번째로 회사의 체급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를 납품하는 업체였죠. 근데 이제는 그 고객사,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한테 이제 여기 메모리랑 그리고 칩이랑 완벽하게 조립된 완성품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턴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과 엔비디아의 니즈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 때문에 반도체 생산의 모든 과정을 미국 땅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혹시라도 대만 해협에 전쟁이라도 나면 TSMC가 멈추고 전 세계 AI가 멈추잖아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만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생기는 거겠죠. 물론 뭐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니고 리스크도 있죠. 이 공장이 2028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인데요. 한 3년 정도 뒤에 시장 상황을 지금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TSMC가 10년 넘게 닦아온 패키징 기술을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수율은 잘 나올지 그런 우려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혼자 안 하고 미국의 패키징 전문 기업인 엠코어와 협력하고 퍼듀 대학교와도 연구도 같이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소식을 또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투자하는 파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